들려드릴 얘기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장님께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던 사연입니다. 반면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된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한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E9 비자로 입국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E9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지인이나 친구도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외롭고 고립된 상황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주는 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 나중에는 심각한 폭행까지 상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내역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근로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업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상습적인 폭행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폭행이라는 것은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벌칙 규정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적 제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나 형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재산적인 손실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 세 가지의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 근로계약서를 하나님하고 작성을 안 했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원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법에 따른 원칙이긴 하지만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없이 혹은 며칠 뒤에 작성을 해서 근무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공장이나 그 현장에서 근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공장에서 CCTV에 찍혀 있다거나 혹은 근무 스케줄을 공유한다거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요.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근로자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꾸로 아기를 가지고 이분이 내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주분은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 입증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제일 걱정되는 건 아마 비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신고해서 비자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치료 제도가 잘 돼 있고요.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라든가 혹은 경찰, 노동부에 관련된 외국인 전용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역시 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보복은 그래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CCTV 영상기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이 이분이 여기서 근무했다라는 진술을 써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폭행을 당해서 치료받았던 진단서와 의무교육지를 확보해서 그 진술의 객관성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주는 폭행에 따른 형법,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지급했던 각종 수당들과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인사적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 사업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작성해서 서로 교부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폭행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폭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를 써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 근로계약서 부분은 사업주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권익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